평화로운 금요일 오후 서울 강남 포르쉐 매장은 광택을 뽐내는 새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와 금속의 조화로 이루어진 매장 내부는 은은한 조명 아래 완벽한 차량들이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매장 곳곳에 퍼져 있는 가운데 판매 사원들은 정장 차림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박정수. 70살이 넘어 보이는 그의 모습은 낡은 점퍼와 세월의 흔적이 묻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힘없이 걷는 발걸음은 나이를 더욱 강조하는 듯 했어요. 박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량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매장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명품 의상을 입은 고객들 사이에서 박정수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죠. 직원들은 서로 눈짓하며 누가 응대할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코를 살짝 찡그리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박정수는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빨간색 포르쉐 앞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차체를 스치듯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순수했습니다. 차 좀 보려고요. 옛날부터 포르쉐 좋아했거든요.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매장 매니저가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이었죠. 표정은 공손함을 가장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시승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박정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지수라는 이름표를 단 28살의 신입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죠.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모델이 궁금하셨어요? 카이엔이 요즘 인기 많아요.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지수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박정수에게 계속 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곧 다가와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더 이상 차를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카드를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수는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자존심은 지키려는 듯 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는 그런 박정수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그녀는 매니저의 눈치를 살피다 결심한 듯 박정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박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정수의 눈빛이 지수의 이름표로 향했고 곧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네 젊은이. 박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그 미소가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표준 매뉴얼대로가 아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박정수는 다시 한번 지수를 바라본 후 천천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지수가 매장으로 돌아오자 매니저가 그녀를 불렀어요.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매장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 매니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죠. 지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며 지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지수를 향해 비웃음을 보냈죠. 하지만 지수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 매장은 평소와 같이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신입이었고 다른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박정수와의 만남은 그저 일상의 한 장면으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죠.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매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의아함을 느끼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본사에서 메일이 왔대. 누가 민원을 넣었나 봐. 직원의 말에 지수는 순간 박정수가 떠올랐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매장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민원이 접수됐다는군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누구의 실수인지 짐작하려는 듯 했죠. 지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매니저가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어요. 발신자는 대한민국 유통 대기업 H그룹 박정수 회장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보는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 기사에 강남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으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메일은 차분한 어조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포르쉐라는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고급차를 판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수는 숨을 멈추고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노인 박정수가 유명한 H그룹의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수의 동료들은 하나둘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본사의 후속 조치가 적혀 있었죠. 비공개 감찰과 고객 응대 서비스 평가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직원은 친절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수 씨를 직접 언급하셨군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수의 컴퓨터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죠. 발신자는 바로 박정수 회장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당신 같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기에 불쾌함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지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는 박정수 회장의 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H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지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박정수 회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 박정수 회장은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50년 넘게 사업을 일구어온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었죠. 특히 그의 소탈한 성품과 정직함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박정수 회장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분이 겪었을 수많은 어려움과 성공의 순간들을 상상하며 더욱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날의 상황이 모두 이해됐죠. 그날 이후 매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니저는 지수를 대놓고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료들도 지수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며
은근히 따돌렸죠. 지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며칠 고민한 끝에 박정수 회장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매장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수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의 메일함에 박정수 회장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죠. 정직함이 불편함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짧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였어요. 지수는 그 말에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비록 매장 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지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고객들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 직원 메일을 통해 강북지점에서 포르쉐 신차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매자는 바로 박정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현금으로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식에 강남 매장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죠. 강북지점의 판매 소식은 강남 매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정수 회장 같은 대기업 회장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매니저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 통화를 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들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커미션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죠. 박정수 회장이 다른 매장에서 차를 구매했다는 소식은 의외로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결국 원하는 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당시 강북 매장에서 박정수 회장을 응대했던 직원의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해 정중히 차량을 구경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차를 인도받으며 했다는 말은 모든 직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차보다 더 비싼 게 사람의 태도더군요. 그 말을 들은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매장의 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시작했어요. 강남 매장은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죠. 얼마 후 본사에서 특별조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매장의 모든 일상을 관찰하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어요. 지수도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박정수 회장과의 만남부터 이후 매장에서 겪은 불편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요. 면담을 마친 지수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매니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무슨 얘기했어? 매니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어요. 지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본사 조사는 2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장의 모든 고객 응대 기록과 직원들의 행동이 면밀히 검토되었어요. 지수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매장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체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본사에서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강남 매장은 우선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사의 재교육 소식은 강남 매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매니저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죠.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교육이 시작되기 전 매니저는 지수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너 때문에 우리 매장이 이렇게 됐어.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때문이에요.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매니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로 돌아갔죠. 다음 날 본사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박정수 회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정수 회장이 매장 내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말투 시선, 그리고 미묘한 태도까지 모두 보고서에 담겨 있었죠.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될 줄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교육은 일주일간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매니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매장으로 발령받았고 몇몇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지수는 남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원망했고 나머지는 그녀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어색해졌죠. 지수는 점점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죠.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수의 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수의 컴퓨터 화면에는 H그룹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채용 제안.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수 회장님이 귀하를 직접 추천하셨습니다. 저희 VIP 고객 응대 부서의 매니저 후보로 초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당신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H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고 그곳의 매니저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위치였습니다. 더구나 박정수 회장의 직접 추천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지수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의 직장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꼈어요. 그녀는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 앉아 H그룹의 제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메일에는 면접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그녀는 캘린더에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매장 사람들은 놀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새로 부임한 매니저는 아쉬워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H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면접은 의외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그녀의 경험과 가치관에 대해 질문했고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면접 말미에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날 박정수 회장님을 다르게 대했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모든 손님이 갔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 말을 끝으로 면접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수는 결과를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틀 후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H그룹 본사 건물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VIP 응대팀 팀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책임감이 그녀를 부담스럽게 했죠. 하지만 지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항상 고객을 대할 때 진정성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H그룹이 새롭게 오픈한 프리미엄 라운지에 첫 손님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지수는 마지막으로 라운지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라운지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팀원들은 정성껏 그들을 맞이했죠. 그때 라운지 한쪽에 앉아 조용히 카탈로그를 보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VIP 고객들처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죠. 지수는 그 모습이 처음 만났던 박정수 회장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모델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델이 좋군요. 카이엔이었죠. 노인의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리자 박정수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지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지수는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지수를 노인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직원이네, 정직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지. 박정수의 말에 노인은 지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니까. 노인의 말에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도 지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VIP 응대팀은 H그룹의 자랑이 되었어요. 박정수 회장은 가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종종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지수는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며 늘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H그룹 전체로 퍼져나갔어요.